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있었던 날입니다. 수학의 난이도는 작년과는 비슷했으나 그래도 올해 봤던 모의고사 중에서는 꽤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1등급 컷이 80점 초반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킬러 문항 3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사전 문항들이 한두 개 정도 더 포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점짜리 문항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4점과 어려운 4점을 좀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이 쉬운 4점은 되도록이면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킬러 문항이 아닌 어려운 4점 문항은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을 때 선생님이 어려운 4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네. 어쨌든 이 절대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주 나왔던 문제고 등차 수열 가지고 이렇게 절대값을 가지고 내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도 뭐 네, 아직까지는 어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사 정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가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네, 우리는 H를 알려줬을 때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맨날 이런 거밖에 없죠. 네, A와 D로 표현해 본다. 왜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는 A와 D를 통해서 다 알게 되니까요. 그걸 얻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왼쪽은 그냥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요. 수열 AN의. 자, 오른쪽은 수열 AN의 13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이 부등식이 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네, 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한다면, SN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S13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은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제일 크고요. 14번째 항부터는 이제 공차를 더하는 순간부터 합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차는 일단 음수여야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첫째 항은 양수였다가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계속 더하면서 숫자가 점점 작아질 텐데 이런 거는 보통 양수인 것만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잖아요. 음수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합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린 문제죠.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와 나 조건, 특히나 이 나 조건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공차가 음수이고 계속 깎여가면서 13번째 항이 지나면서부터 음수로 바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13번째 항까지만 양수이고 14번째 항부터는 음수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이 들어간 그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낼 수 있었던 자주 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제 해석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도 우리는 공차가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공차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A13을 A와 D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12D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A 더하기 6D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값은 37 플러스 6D예요. 그게 지금 0보다 큰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D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일단 큽니다. 다음 A14. 자, 얘는 A 더하기 13D일 텐데요. 그러면 얘는 37 더하기 7D가 되겠네요. 그게 0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는 D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다. 자, 따라서 D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37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7분의 37보다는 작은 정수잖아요. 자, 그래서 정수니까 정수 근처에서의 값만 알아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소수로 나타내보면 D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D의 값을 얻어내는 나 조건을 이용한, 그리고 가 조건도 같이 이용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은 1번부터 21번까지 그럼 절대값 A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이것은 첫 번째 항부터 계속 더해서
네, 21번째 항까지 절대값이 씌워서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값 기호를 벗길 수 있는 근거로서 a, n이 13번째 항까지는 다 양수이고 그 뒤부터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절대값 기호는 a1부터 a13까지는 그냥 플러스로 벗겨질 거고요. a14부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벗겨지기 때문에 이 수열의 합은 이걸 계산하는 것과 같다. 네. 자, 그러면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물론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바로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얘는 해결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좀 생각을 좀 해서 네, 일단 13번까지 AK를 앞에서 구해서 빼줄 건데 뭘 빼주는 거냐면 자, 14번부터 21번까지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먼저 그냥 1번부터 20일까지의 AK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빠지면 되는 겁니까? 네, 1번부터 13번까지 AK가 빠지면은 14번부터의 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가로를 풀어주면 2 곱하기 K는 1부터 13까지 AK에서 K는 1부터 20일까지 AK를 빼주는 값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14번째 항부터 21번째 항도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자, 계산합니다. 2분의,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네, 지금은 A를 우리가 아직 안 구했었네요. 위에서 D만 구해놓고 자, A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A는 D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게 되면 73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은 A와 D의 값을 구한 것을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146, 자, 2A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곱하기 12.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21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2분의 21 곱하기 146 마이너스 6에 2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13에다가 146에서 72를 뺀 값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74죠. 이건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20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 빼주게 되면 이게 이제 26이 될 거고요. 약분하면은 여기는 1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1 곱하기 13을 계산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74 곱하기 13 계산합니다. 자, 962에서 21 곱하기 13 계산합니다. 273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689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네,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은 뭐 쉽게 푼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은근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은근히. 하지만 뭐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한계점도 있었고요. 예, 역시나 2번 것도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예, 5번이었어요. 웬만하면은 거의 수학에서 기억, 니은, 디귿은 예, 꽤 많은 확률로 5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2번에도 좀 그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얘는 글쎄요, 어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꽤 어사였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뭐 막 시사까지는 아니고 조금 어렵긴 했어요.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풀어볼게요. 자, 두 곡선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 CD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대답해 볼 건데요. CD의 길이를 물어본 게 기억인데요. C의 좌표와 D의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쓸까요? 자, C의 좌표는 0,1이고요. D의 좌표는 0, 이 식에다 0을 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T-1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T-2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면 T-1에서 1을 뺀 값일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AC와 D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C랑 D의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A와 B의 좌표를 구해내면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그래프를 주어지고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점들의 좌표를 알아내면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뭐 도형의 넓이도 쉽게 구해진다고 누누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뭐뭐가 있느냐? 자, 일단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을 적어보세요. 일단 지금은 누구랑 누구의 교점인가요? 자, y는 2의 x제곱과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t의 교점이에요. 됐나요? 네, 이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면 혹은 지금은 t가 미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t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점의 좌표를 잡고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얘는 그게 쉽지 않죠. 자, 물론 조금 간단해지려고 양변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하는 것까지는 생각했을 거야. 자, 그래서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2x는 제곱은 제곱이 되고요. t한테 2의 x제곱이 하나 더 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넘어와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의 x값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죠. 네,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해 공식을 써서 쓰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바로 이럴 때예요. 교점의 좌표를 식으로 방정식의 해로 구하기 어려울 때는 해를 미지수로 잡으세요. 됐나요?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는다면 자, 그러면 A의 X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B의 X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자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 상황입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내기는 어려운 경우야. 그럼 100%입니다. 네, 두 방정식의 그 방정식의 해를 즉 교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A의 좌표는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B의 좌표를 물론 베타를 이 식에 대입해도 되지만 왜 거기다 대입합니까? 네, 여기다 대입해야죠. 이번에도 그게 더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어쨌든 A랑 B의 좌표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간다는 걸 인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방정식으로 돌아옵시다. 자, 얘는 2의 x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보이나요? 네, 좀 위에다 쓸까요? 자, 무슨 뜻이냐면 2의 x제곱을 t라 한다면 네, t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네, t가 이미 있으니까요. 뭐라 할까요? 뭐 k라고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의 두구는 더 이상 알파 베타는 아니죠. 근데 네, 누가 되니까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되겠죠. x가 알파라는 베타인 거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밑에서 필요하다는 걸 미리 써놨으니까 네,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따라서 네,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곱하니까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됐을 겁니다. 1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를 정리하시면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다 라는 것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다. 니은. 그리고 이 식은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네, 기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C랑 DB입니다. 보이나요? 자, 그리고 D의 좌표도 지금 T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기억 때문에 T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 C는 그대로 0,1로 써도 뭐 상관이 없고요. 자, 이 상황에서 A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AC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네, 2의 알파와 1을 뺀 거의 제곱. 그것의 합의 루트 값이죠. 다음 BD의 길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베타의 제곱 더하기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니은 때문에 베타 제곱 대신에 알파 제곱을 써도 똑같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습니다.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네. 다음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자, 디귿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O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선을 좀 그어서 삼각형 ABD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삼각형인데요. 지금. 자, 그리고 AOB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공통점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공통점인가요? 네, 변 AB를 공통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 AB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의 비를 구하면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처음에. 자, 그래서 먼저 접근하기를 그러면 AB의 밑변으로 했을 때 두 삼각형의 높이는 누가 되느냐? 이거는 얘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고 이거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야.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높이들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직선 AB의 방정식이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가 봤더니 AB의 좌표가 아직 숫자로 구해진 게 아니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럽게 나와요. 그래서 가능은 한 방법인데 좀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쪽으로 그냥 파도 됩니다.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기억과 니은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최대한 좀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모든 항상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연결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려준 게 DB랑 AC가 길이가 같다고 알려줬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네, 이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는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된다면 네, 우리는 변의 길이를 네, 요 변의 길이와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즉 AD와 BC가 같은지를 좀 보면 됩니다. 근데 AD와 BC는 우리가 점의 좌표를 다 구해놨으니까 구할 수 있어요. 자, AD부터 갈까요? 자, 알파 제곱 2의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BC 갈까요? 자, BC 베타 제곱이긴 하지만 그거 알파 제곱이라 써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고 저 빨간 색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정보는 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을 M이라고 부르면 네, 이 DM과 MC가 길이가 같아지는데 그 길이는 CD 기억에서 구했죠? T-1을 반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아까 얘기했지만 ABD는 네, 이런 식으로 구해보자고요. AMD에다가 BMD를 더하자. 자, 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냐면 삼각형의 높이를 잡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처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게 복잡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밑변을 AB로 보지 말고 다른 걸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좀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면 점 A와 점 B의 X좌표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데 정보를 줄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AMD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2분의 T-2로 한다고 했고요. 높이가 지금은 점 A의 X좌표를 네, 플러스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알파는 지금 음수니까 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BMD의 넓이 가겠습니다. 자, 밑변은 똑같이 2분의 T-2고요. 지금은 높이가 B의 X좌표예요. 자, B의 X좌표가 지금 베타고요. 그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되죠. 네, 지금은 네, 그냥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네는 앞에 부분이 다 똑같고 사실 똑같은 넓이네요.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네, 2분의 T-1을 곱하는 값이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A, BD의 넓이입니다. 다음
AOB의 넓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AOB의 넓이는 AMO와 BMO를 더하면 나오겠죠. 계산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여전히 2분의 T-2가 아니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밑변의 길이가 5m이잖아요. 예. 5m입니다. 자, CM의 길이가 2분의 T-2였고요. 네, 거기다가 1을 더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높이는 2분의 T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높이는 2분의 T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결국 이게 넓이가 똑같네요. 두 개가. 네. 자, 그럼 얘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분의 t가 될 겁니다. 자,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삼각형 ABD 나누기 삼각형 AOB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계산하시면 지금 계산하면 보이죠? t분의 t-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네, 꽤 어려운 4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21번입니다. 자, fx의 식에 대한 정보가 가와 나 조건에서 나와 있고요. 중요한 얘기는 주기가 4만큼씩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n의 값이 자연수일 때 자, 이 로그 함수와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세는 건데 a1, a2, a3 즉 n의 값에 1, 2, 3을 대입해 보면서 직접 세는 문제입니다. 자,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끔 만드는 문제예요. 네,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론 맨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하고요.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좀 빼먹지 않고 빠르게 셀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네, 직접 해보는 거죠. 가장 작을 때부터. 네, n이 1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n이 1일 때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입니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그걸 확인하기 쉽게 하려면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몇 가지 찍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찍었을 때 의미가 있는 좌표는 네, y좌표가 1, 2, 3일 때를 찍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0,1과 그리고 y좌표가 2가 나오려면 2,2 y좌표가 3이 나오려면 네, 지금은 6,2죠. 6,3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좌표를 찍어보고 네, 이 선을 이어보면 네, 이건 어렵지 않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구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구해지죠. 따라서 A1의 값은 5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n이 2일 때는 로그 함수는 네, 로그 4의 x 플러스 4를 그려야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나는 점의 좌표를 몇 개 찍어보면 첫 번째 0,1 자, 두 번째 y좌표가 2가 나오려면 네, x좌표는 12여야 되고요. 자, 세 번째 y좌표가 이번엔 3이 나오려면 64가 나와야 되니까 60,3을 지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좀 길게 그려봐야 돼요. 네, x값을 60일 때까지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길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리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얘는 지금 0부터 그래프가 그려봤을 때 0보다 왼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교점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의 모양을 하나만 좀 보면은 2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세요.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까지 내려왔다가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형태인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4에서 8까지 그리고 8에서 12까지 그래서 12에서 16까지 이 정도만 좀 그려보고요. 뒷부분에서는 또 끝나는 게 56부터 60까지 이렇게 해서 끝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몇 가지만 좀 그려놓고서 풀어볼게요. 네, 고양이가 좀 울고 있습니다. 네, 그만 우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나는 점을 몇 개 표시를 해보면은 0,2이고요, 여기가 지금. 자, 그리고 12,2니까 여기를 지나야 돼요. 12,2. 자, 그러면은 일단 함수값이 1과 2 사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먼저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하고 3 사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사이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따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1에서부터 저기 있는 12,2까지 가르면 이렇게 갈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요 앞에서는 2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1과 2 사이에서 계속 1에서부터 12,2까지는 이제 증가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서 2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자, x의 값이 0부터 지금 12까지 조사한 건데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냐면 각 구간별로 2개씩 나오는데 그게 3개의 구간에서 즉 6개가 나왔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12부터 오른쪽 부분 60까지의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교점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함수값이 2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2하고 3 사이에서 교점의 개수가 생기는 모양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뒷부분의 모양도 계속 아마 이거를 똑같이 주기를 4로 한 채 반복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모양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지막 모양은 이렇게 해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는 점의 좌표가 60,3이니까 여기를 지나야 돼요. 지금 60일 때는. 자, 그러면 12,2에서 60,3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각 구간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세요. 한번. 자, 끝나는 건 여기 끝날 건데. 자, 12부터 16까지를 먼저 보시면 몇 개에서 만나나요? 얘부터 세야 됩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아직 안 셌거든요. 네. 자, 그 세는 거를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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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다음에 다음 구간에서도 이렇게 총 4개. 그래서 이 총 길이가 4인 구간에서 계속 4개씩 교점의 개수가 생깁니다. 그럼 얘는 지금 x의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60까지 다 해도 되겠죠? 어차피 요 사이에서는 4개씩 교점의 개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구간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60에서 12를 뺀 것을 4로 나눈 만큼 구간의 개수가 생기겠죠. 지금은 구간의 길이가 4이니까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구간이 56부터 60도 4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하시면 얘는 48이죠. 그리고 이제 60d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 게 함수값이 3을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fx가 만나지 않죠. 자, 따라서 이것을 종합하면 a2의 값은 6과 48을 더해서 54입니다. 자, 이제 a2까지 구해보면서 점점 규칙이 나름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도 이런 규칙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n이 3일 때입니다. 자, 이때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로그 8에 x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얘가 지나는 점의 좌표들을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x 좌표가 먼저 2일 때 y 좌표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y좌표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이 숫자가 64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4에서 6을 뺀 숫자니까 58,2를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8의 세제곱, 즉 8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5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6을 뺀 506,3 이렇게 지날 거예요. 자, 숫자가 좀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규칙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푸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생각하고 뒷부분에 교점의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 구간은 그냥 구간의 개수만 세가지고 풀겠다는 겁니다. 자, 0부터 4까지 먼저 그리고 4부터 8, 8부터 12 이렇게 그려갈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구간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요. 자, 두 번째 구간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 구간 그래프 이 정도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우리가 58에서 2가 되거든요. 근데 그 58은 조금 다른 게 그 구간이 우리가 지금 4의 배수로 잡고 있으니까
56과 60 사이에 있는 58에서 아마 함수값이 2가 되는 거 거기에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56부터 60까지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가 또 등장했었습니다. 잠깐 치웠는데. 자, 이렇게 되죠. 자, 지나는 점을 먼저 찍어보면 지금 2,1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8,2는 어딘가요? 여기죠. 네, 그래프 지금 위치가 여기가 2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그 그래프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 함수값이 2인 이제 선인데, 여기서부터 58까지 갈 때는 이 절대 2가 되는 이 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어보면 이렇게 계속 갈 거라서 그 각 구간별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씩 나오는지를 세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 2로 나누고 2분의 56이니까 총 28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60부터 저 뒤에 부분도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모양이 한 조각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네,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58부터 62까지 모양일 거고요.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62부터 66까지 모양일 거고요. 계속 가서 끝부분에는 지금 어쨌든 이 모양이 계속 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찍어야 되는 점은 506이라는 숫자를 찍어야 됩니다. 마지막 숫자는. 근데 506이 4로 나눴을 때 자, 나눠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나머지가 2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가 508일 거고, 네, 여기가 506일 거고요. 504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나는 점은 최종적으로 506,3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506,3까지, 여기까지 이제 지나게 될 거고, 이 전까지는 계속 2하고 3 사이의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58,2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직진했을 건데,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는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러면 각 구간별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만 세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여기 구간에서 4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4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구간에서도 다 4개씩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금 잠깐, 마지막 구간을 좀 잘못 그렸는데요. 이거는, 네, 좀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을 좀 잘못 그렸네요. 자, 지금 우리가 저 모양으로 세팅한 게 아니라, 네, 2부터 6부터 시작하는 이 모양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자, 끝나는 값인 이 506에서 네, 다음 숫자인 502까지 해서 네,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지금. 그리고 네, 딱 506,3 여기까지 도달하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아까는 4의 배수 모양일 때는 그 모양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2부터 6부터 시작해서의 모양이기 때문에 502부터 506까지는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506,3이 도달하는 순간까지는 여전히 4점에서 만나네요. 자, 결론은 뭐냐면 네, 이 58부터 506까지죠. 자, 여기서는 총 각 구간별로 교점의 개수가 4개씩 나오고 곱해주는 건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의 개수만 곱해주면 되니까 네, 506에서 58을 뺀 다음에 4로 나눈 것이 구간의 개수가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자, 506에서 58만 빼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448이 되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A3의 값은 28과 448의 합입니다. 자, 따라서 47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답으로 돌아오면 네, A1과 A2와 A3의 합을 구해주면 5 더하기 54 더하기 476이에요. 따라서 476에다가 59를 더하는 게 답이고요. 계산하시면 535,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9번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 지수 로그 함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또 a와 b의 좌표가 필요한 문제네요. 네. 자, 그랬을 때 가조건입니다. OH와 AB의 길이의 b가 1대 2이다.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네, 직접 OH와 AB의 길이를 구해서 1대 2다라는 비례식에 넣는 것과 OH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미지수로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두 가지인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생각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시작을 이거를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표현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OH의 길이가 K라면 AB의 길이는 2K예요. 자, 선생님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OH의 길이가 K라고 잡히면 자, 뭐가 가능해지냐면 점 A에 X좌표가 생깁니다. 자, 왜냐면 A의 X좌표가 지금 OH의 길이와 같거든요. K죠? 자, 그럼 Y좌표는 자동으로 따라오죠. 예, A의 K제곱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A의 좌표를 잡는 순간 또 뭐가 가능해지냐면 B의 좌표도 잡힙니다. 왜냐면 Y는 AX제곱의 역함수인 Y는 로그 A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성질이죠? 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점 A와 대칭이죠. 자, 그래서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가조건과 그리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아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고 어쨌든 목적은 점 A와 B의 좌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최소한의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시작입니다. 네, 지금은 K라는 문자 하나만 써서 잘 표현해 봤죠. 자, 두 번째 조건이죠. 삼각형 AO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 삼각형 OAB 그래야 돼요. 네. 자, 이 삼각형에 대한 조건이 나왔고 그리고 또 주어진 게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쓰라고 나온 거죠? 삼각형의 외접원의 길이 나왔을 때 사실 떠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인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각 AOB의 크기를 안다면 그것 사인 값분의 변 AB의 길이죠. 네, 2K를 하게 됐을 때 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가 된다라는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미리 예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가시면 돼요. 필요한 건 뭐다? 예, 이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점의 좌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문제에서는 더 이상 없고 조건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가조건에서 OH와 그리고 AB의 길이가 1대 2가 나오는 그 비례식을 지금 이용해서 네, 얻은 게 지금 AB의 길이를 우리가 2K로 잡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점 A와 B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은 변의 길이 혹은 넓이 등을 최대한 다 구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 AB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A의 K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두 번 나오겠죠?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루트 2 곱하기 네, A의 K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절대값인데 지금은 좌표상 이 길이가 A의 K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K보다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양수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루트 2를 양변에 나눠보면은 루트 2K가 A의 K제곱과 K를 뺀 것과 같고요. 자, 따라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A의 K제곱의 값은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점 A랑 점 B의 좌표가 지금 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A의 K제곱이라는 모양 때문에 좀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의 좌표를 아까 얘기했죠? 네, K, 1 플러스 루트 2의 K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1 플러스 루트 2 K, 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삼각형 OAB에 대한 정보들을 몇 가지 더 얻어 볼게요. 자, 그러면
변의 길이가 지금 필요한데, 먼저 OB의 길이, 자, 그리고 OA의 길이 모두 구할 건데, 이 두 변의 길이는 같게 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 두 그래프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리고 점 A와 B가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되기 때문에 네, OA와 OB의 길이는 서로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구하면은 삼각형 OAB의 변의 길이 3개를 모두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둘 중에 아무거나 갖고 와서 구하면 자,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K제곱 네,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K는 바깥으로 빠지면서 루트 자, 이 안에서는 4 플러스 2 루트 2가 될 겁니다. 좀 변의 길이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제곱을 할 거라서 네,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자, OAB를 가져오시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들을 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값은 정확히 모르는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된 거니까 네, 이 각의 크기를 먼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 갑니다. 각 AOB에 대한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먼저 2 곱하기 자, 이 두 길이를 곱하기 때문에 K제곱과 4 플러스 2 루트 2만 남겠죠? 다음 이 두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자, K제곱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4 플러스 2 루트 2를 두 번 더하니까 8 플러스 4 루트 2가 되겠죠. 자, 거기서 2K제곱을 빼겠죠. 4K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로 안에다 또 넣겠습니다. 빼기 4. 자, 그러면 K제곱은 사라지면서 네, 이 값은 자, 위에가 4 플러스 4 루트 2가 되고요. 자, 이쪽은 4로 묶어 볼게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로 약분을 한다면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고요. 자, 너무 복잡하니까 유리화까지 진행을 해주면 자, 분모는 4-2가 될 거고요. 위에는 2 루트 2가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를 전개하시면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돼서 굉장히 복잡한 식처럼 보였는데 결론은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죠. 자, 따라서 지금 각 AOB는 예각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45도로 결정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으로 네, 여기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AOB에서 자, 사인 법칙을 써보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사인 45도, 즉 여기가 45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분의 2K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자, 따라서 2K의 값은 자, 2분의 루트 2에다가 사인 45도인 다시요. 자, 사인 법칙을 쓰면은 반지름의 길이의 2배죠. 네. 자, 따라서 2K의 값은 루트 2에다가 네, 사인 45도인 2분의 루트 2를 곱하는 거라서 1이 나오는데 K는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T의 값과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이 식에다가 K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입니다. 네, 다음 T의 값은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인 점 A나 점 B의 좌표를 대입하면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점 A의 좌표를 지금 K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네, 이거를 지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위의 점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2분의 1제곱, 즉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t가 됩니다. 따라서 t의 값은
이걸 넘기면 1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결론은 그러면 t-a를 구해야 되니까 a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2루트 2가 되고요. 예, 이제 답이 거의 다 왔죠. 그러면 t-a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에서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2루트 2를 계산합니다. 자, 한 곳에다 모아주면 4분의 4 더하기 2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루트 2라서 4분의 1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200 곱하기 t-a는 5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 가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지수 k를 도입했고요. 네, k를 구하는 과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삼각형 OAB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해가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30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와 또 y는 3분의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또 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ht라고 했을 때 그 ht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얻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이 마지막 시그마에다 대입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x의 그래프를 최대한 그린 다음에 그것이 fx가 아니죠. gx죠. g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것이 y는 3분의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t의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파악해서 함수 ht를 나타내고 그 ht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 t의 값을 조사하는 그 과정으로 가면 됩니다. 네, 말은 쉽죠. 먼저 g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fx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먼저 X축의 왼쪽 부분에다가 그리라는 게 GX 그래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볼게요.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인 건데 자,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은 0,2를 지나는 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는 지금 빵꾸를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다가는 절대값 f-x-t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시킨다는 거고 마지막 절대값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올려라. 자, 그러면 사실 t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t의 값에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계속 바뀌는데 그 y는 3분의 t도 물론 t의 값에 따라서 또 바뀌는데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t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 한번 조사해봐라 이겁니다. 됐죠?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그려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답지에 있는 풀이 한번 봤을 텐데 답지에 있는 풀이대로 그 t의 값의 범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세서 함수 ht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쉽게 풀리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100분 동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조사를 해서 이 30분 문제를 해결을 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빠르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그래프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자극한, 우극한 또는 불연속인 것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는데 결론은 뭐만 파악을 하면 되냐면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도록 하는 그 경계가 되는 기준이 있죠. 그 값들만 잘 조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문제를 답지에 있는 대로 좀 다 일일이 나눠서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알파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들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걔네들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지만 확인해서 답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gx의 그래프를 가능한 모든 형태를 다 그려봐야 돼요. 먼저 자, 그러면은 gx의 그래프로서 가능한 거를 일단은 다 그려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좀 그려보고서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오른쪽 부분은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하니까 이렇게 형태가 나타날 거고, 그거를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2였던 점은 t만큼 깎이기 때문에 여기 e-t라는 함수값을 갖는 점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 이쪽으로 넘어오면 1일 때의 함수값이며 1,-t라는 값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저 2와 1이었던 점이 각각 2-t와 1-t가 된다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서 가능한 그림은 이 2-t와 1-t가 둘 다 양수라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절대값 때문에 그래프를 아래에서 위로 꺾어 그려야 되는 수고는 필요하지 않은 형태, 1번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점점 이 t가 빼질 거기 때문에 이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 t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음수일 때는 왜 생각을 안 해도 되냐면, 자, t가 음수면은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면서 직선 y는 3분의 t는 밑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항상 0개입니다.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경계로 생각할 걸 어디로 잡을 거냐면, 자, 이 1-t가 내려와서 지금 여기 있는 요 0이 됐을 때 그때로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2-t는 1이 됐겠죠. 즉 t가 1일 때니까 그래프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은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것은 이제 또 t가 내려오다가 t는 이제 아마 이때는 1보다 좀 커졌겠죠. 그래서 2-t는 한 요쯤에 있을 거고, 아직은 2-t는 양수고 1-t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데 이게 절대값 때문에 꺾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꺾어진 것까지 생각하면은,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됐을 때 좀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됐을 때를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요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면 1-t가 음수니까 양수로 바뀌니까 t-1로 바뀝니다. 이때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얘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 2-t랑 t-1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경우, 이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값은 2-t랑 t-1이 이렇게 일치하게 될 때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려놓을게요. 마지막 그림은 둘 다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2-t랑 요 1-t였던 두 점이 둘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함수값이 뭐가 되냐면 2-t를 부로 바꾼 거니까 t-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t-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놨냐면,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y는 3분의 t를 그릴 건데, 그 y는 3분의 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그래프가 움직일 때마다 그 교점의 개수가 어디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후보군을 잡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1번 그림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y는 3분의 t라는 값이 어디를 경계로 했을 때부터 달라지냐면, 일단 이 그림에서는 2일 때, 네, 요 2일 때 걸쳐 있을 때랑 이거보다 위로 갈 때,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에 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거든요. 자, 그 다음에 후보는 2-t에 걸쳐 있을 때도 교점의 개수가 위아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2-t에 이렇게 왔을 때, 자, 요거보다 이렇게 2-t보다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게 2-t를 지나는 순간부터 교점의 개수가 4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바뀌도록 하는 기준을 후보군으로 잡아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몇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도 2하고 1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2-t, 네, 그리고 여기 있는 0, 됐죠? 그래서 0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이때도 2하고 1하고 2-t, 그리고 이때는 t-1, 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마지막 이때는, 네, 이때도 뭐 똑같이 2-t, t-1일 거고요. 계속 1하고 2는 포함하고 있고요. 이때는 t-2까지. 자, 결론은 뭐냐면 그 3분의 t가 될 수 있는 게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2일 때랑 3분의 t가 2-t일 때랑 3분의 t가 1일 때랑 3분의 t가 1-t일 때랑 3분의 t가 t-1일 때 3분의 t가 t-2일 때,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었죠? 3분의 t가 0일 때, 이때 교점의 개수가 바뀝니다. 이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됐나요? 지금 5가지 gx의 그래프가 모양이 가능한 게 지금 이렇게 5가지인데, 이 중에서 교점의 개수가 바뀔 수 있는 점은 내가 지금 써놓은 이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개가 되는 t의 값들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알파들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에요. 일단은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다 구해볼게요. 자, t는 6이고요. 자,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t는 3분의 4t가 2일 때니까요. t의 값은 2분의 3이죠. 네, 그리고 자, 이때는 t의 값이 3이고요. 자, 이때는 3분의 4t가 1일 때니까 t의 값은 4분의 3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는 3분의 2t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의 t의 값도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는 거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구해보면 얘는 3분의 2t가 2가 될 때니까 이거는 t가 4분의 3이에요. 또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0일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t의 값은요, 6하고 2분의 3하고 3하고 4분의 3 그리고 0인데, 자, 그래서 이 5개의 t의 값들에 대해서만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지, 즉 다시 말하면 자, 이 ht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는지, 즉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은 걔네들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일단 이렇게 5개를 잡아놓고 5개의 t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그 알파들을 가지고 마지막 저 시그마의 값을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부터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됩니다. 자, t가 0일 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t가 0일 때의 상황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은 함수값이 2-t와 1-t였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그래프가 오는 겁니다. 자, t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0,2 그리고 1,2 이렇게 지나는 요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y는 3분의 t를 그려야 되는데 t가 0이니까 이거는 y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y는 0에 대해서 t가 0보다 자극한으로 갈 때와 0보다 우극한으로 갈 때를 조사하는 거니까 이 직선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지금은 바뀌나요? 자, 물론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얘도 위아래로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그 미세한 차이 안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t는 0은 알파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때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고 할 수 없거든요. 자, 두 번째, t가 2분의 3일 때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2-t와 그러면 1-t의 값이 어떻게 찍히냐면요. 2-t는 여기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t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올라오면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y는 3분의 t는 누가 되냐면 t에다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y는 2분의 1이 되면서 네, 지금 요 직선이 되죠. y는 2분의 1이요. 자, 그러면 이 t의 2분의 1에, 이 y는 2분의 1에 대해서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면 걔는 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HT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알파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t의 값을 찾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t의 값 주변에서 gx의 그래프와 y는 3분의 t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면 돼요. 그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에 대해서 이거보다 위쪽에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였나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하나밖에 안 만나요. 근데 내려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고 이 순간에는 세 개죠. 자, 그래서 얘는 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알파, 알파 1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조사하면 돼요. 자, 세 번째, t가 4분의 3일 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2-t의 값은 지금은 근데 4분의 3이 더 작으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됐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2-t의 값은 그러면 4분의 5가 되니까 한 요쯤에 찍힐 거고요. 네, 그 다음 1-t의 값은 한 요쯤에 찍힐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러면 y는 3분의 t는 4분의 3을 대입하면 y는 4분의 1이거든요. 자, 지금 요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4분의 1이었거든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치는 직선이 y는 3분의 t가 됩니다. 이게 y는 3분의 t예요, 지금. 근데 그게 4분의 1이라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고 있나요? 네, 바뀌고 있죠. 얘는 알파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차피 이따가 우리가 쓸 거니까 하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은 Hα1과 Hα2의 값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만으로. 자, Hα1의 뜻은 뭐냐면 t가 2분의 3일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잖아요. 즉 y는 3분의 t가 이 y는 2분의 1일 때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거든요. 지금 그 그래프의 개수는 뭐 그려놨으니까 셀 수 있죠.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이것의 값은 3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가 4분의 1일 때가 t가 4분의 3일 때니까 여기의 값 하나밖에 안 나오죠. 네, 이렇게 다 직접 구하면 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만 해보면 됩니다. 자, t가 3일 때 갈게요. 자, 그럼 t가 3이면 2-t는 -1이 되고요. 1-t는 -2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죠. 됐나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y는 3분의 t를 그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y는 1이 되겠죠? 그러면 y는 1이요. 그럼 이거랑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 4개가 h 알파3의 값이 되겠죠. 자, 얘가 알파3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이거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교점의 개수 지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가 알파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 알파3까지 구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t가 6일 때 마지막 요거 하나 그린 다음에 끝내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2-t의 값은 -4가 되고요. 1-t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래프는 밑으로 한참 내려가 있으니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y는 3분의 t, 즉 y는 2를 그려보시면 또 위아래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알파4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n들은 총 4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 알파4의 값은 여기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세면은, 자, 얘는 세면 안 되죠.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죠. 자, 이제 답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자, 다시 답을 구하는 곳으로 돌아오면, 네. 자, 우리는 요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네. 4 곱하기 알파1 h 알파1을 계산하겠습니다. 네, 2분의 3 곱하기 h 알파1은 3이고요.
4 곱하기 알파2 곱하기 h 알파2를 구하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h 알파2는 1이고요. 4 곱하기 알파3 3이고요. 네, h 알파3는 4였죠. 네, 마지막 4 곱하기 알파4는 6이고요. 네, h 알파4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12 곱하기 4니까 48. 여기는 12 곱하기 6이니까 72라서 다 더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20이고요. 자, 120에다가 이렇게 두 개 더해서 21이니까 14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물론 푸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그래프를 일일이 다 하나씩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 개수가 달라지는 즉 HTV 함수의 그래프를 파악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불연속 즉 자각한과 무극한이 달라질 수 있는 t의 값을 먼저 후보군으로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보자 라는 문제를 푸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41이 되겠습니다.